그러니까 두 가지죠. 폭락 이후에 나온 고점을 재돌파하고, 두 번째는 121선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두 가지 조건이 합쳐지면 찐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거구나. 이 정도 됐으면 상방으로 갈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단순 계산을 해봐도 대략 한 4억 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5월 8일 오후 1시 10분입니다. 네, 오늘 어버이날이네요. 오늘 지금 조금 빠졌죠? 우리는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네, 오르면 빠지고 오르면 빠지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오르면 떨어지고 오르면 떨어지고 오르면 떨어지고 오르면 떨어지고 계속 반복되죠. 하루하루 일일비 하면은 많이 힘듭니다. 고점들을 보시고요. 저점들을 보시면 지금은 명백하게 상승 추세에 있다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녹색 선이 121선이거든요. 121선이 현재 75,000달러에 머무르고 있는데 요쯤이죠, 요쯤. 지금 가격은 79K 안팎을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82K까지 찍었다가 지금은 조금 빠져 있는 상태죠. 오르기만 하고 막 계속 이런 건 없어요. 네, 물론 요즘에 SK 하이닉스 차트를 보면 뭐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영원하진 않겠죠. 비트코인도 그런 날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상승하면 조정 오고 상승하면 조정 오고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요새 트위터 같은 데를 보면은 의견이 좀 분분하거든요. 요 가격이 정확하게 6만 달러인데 바이낸스 차트를 볼게요. 바이낸스 차트로 보면은 여기 가격이 2월 6일입니다. 올해 2월 6일에 최저점이 6만 달러가 돼 있죠. 그럼 이게 최저점이냐 아니면 한 번 더 빠질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저도 역시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오늘 방송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21선 위에 있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하지만 아직 바이 시그널이 뜨지 않았죠. 바이 시그널이 곧 있으면 뜰 것 같은데 에너지 가격이 최근에 좀 높아져가지고 해시레이트가 상승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해시레이트만 조금만 올라주면 바로 바이 시그널 뜰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아직은 확정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찐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상승할 때 그 모습을 살펴보면 오늘 좀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8년, 2022년 뭐 요런 때, 올해 2026년이니까 이때의 모습을 잘 확인을 해보고 지금이 이때랑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점이 비슷한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차트 모습인데요. 작년 10월 달에, 작년 10월 5일이네요. 최고점 12만 6천 달러를 찍었고요. 그 뒤에 한번 크게 떨어졌고 잠깐 반등했다가 또 한번 크게 떨어지면서 6만 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좀 나오면서 대략 한 7만 6천, 76K까지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또 조정받았다가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오면서 최근에 121선을 넘어서는과 동시에 6만 달러 찍은 이후에 최고점이었던 7만 6천 달러도 넘어섰고 지금은 82K까지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급락이 한번 나왔고요. 반등이 나왔고 한번 또 빠졌다가 이 최고점 여기를 돌파하면서 121선을 넘어갔고 그리고 현재 82K까지 와 있는 이런 상태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난 하락장이죠. 2022년에 이때 뭐 하락이 어마무시했습니다. 마이너스 78%가 빠졌거든요. 모든 건 영원할 수 없으니까 이 또한 끝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락이 나왔죠. 반등 나왔죠. 그리고 다시 좀 빠졌다가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에 121선을 넘어갔어요. 반등한 요 지점이 한 18,000 정도 되는데 좀 빠졌다가 여기를 넘어감과 동시에 121선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점 이후에 고점을 돌파하는 거랑 121선을 돌파하는 게 동시에 일어났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모습과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그럼 여기다 표시를 좀 해두겠습니다. 그럼 이 뒤에 121선을 넘어간 이후에 어떻게 됐냐, 그걸 좀 살펴보시면 이때가 2023년이거든요. 한 번 더 빠져서 121선을 딛고 올라가죠. 지지선으로 잘 작용을 했다가 이 노란 선에서 아까 표시해놨잖아요. 여기다가 이때 매수를 했다면 정말 최상의 자리에서 매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기적으로 봐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뭐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랐으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노란 선 찍은 거 여기 보이시죠? 이때가 뭐 한 2만 달러?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12만 6천 달러까지 올랐으니까 한 6배가 오른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하고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과거로 가서
그럼 2018년도에는 어땠는지 마찬가지로 한번 확인을 해보죠. 되게 비슷하거든요. 하락장 탈출 시나리오랑 똑같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오면서 바닥을 찍었습니다. 바닥을 찍고요. 3,125달러네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최고점이죠. 반등 나왔고, 그리고 요 지점을 찍고서 다시 빠졌어요. 요것도 되게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냥 똑같은 거 반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고점을 여기 있는 부분을 돌파를 못했어요. 그쵸? 못했습니다. 121선은 넘어가긴 했는데 이건 그냥 121선이 흐른 거니까 여기를 넘어가는 시점이 어디냐? 정확하게 여기죠. 그럼 이 고점을 넘겼을 때 그때부터는 상승장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 지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다 표시를 해두고 이 뒤에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여기서는 돌파 성공이잖아요. 그 뒤에 어마무시하게 올랐거든요. 대단히 많이 올랐죠. 4천인데 13,000이니까 한 3배 올랐죠. 코로나 때도 이것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한 69,000까지 올라갔거든요. 여기가 4,000달러 정도 되는데 69,000달러면은 한 15배 정도? 여기서 잘 매수를 했으면 한 150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하락장 탈출 시그널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급락이 나오고 나서 반등 나오고 요 지점을 돌파한 그 시점부터 상승장의 시작이다. 역시 121선 넘어야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죠. 폭락 이후에 나온 고점을 재돌파하고, 두 번째는 121선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두 가지 조건이 합쳐지면 찐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네, 그게 합리적인 사고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일이 있었고요. 2022년도에도 완전히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한번 급락하고 121선이 못 넘었죠. 급락 이후에 고점을 탈피하는 요 순간, 그때 121선을 기적같이 이렇게 돌파하거든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는데 3번 연속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닥을 찍고 고점, 여기죠. 여기를 돌파해내는 시점. 이게 거의 소름 끼치게 딱 맞아요. 정확하게 맞죠. 121선 다시 돌파해내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121선 돌파와 여기 있는 고점 돌파의 시기가 기가 막히게 일치한다는 거죠. 2018년도 그랬고요. 2022년도 그랬고요. 2026년에도 현재까지는 동일하거든요. 이 정도 됐으면 상방으로 갈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3번 연속으로 이렇게 다 맞을 순 없거든요. 아마도 바닥은 탈출한 것 같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아요. 이제까지 2018년, 2022년, 2026년을 봤을 때, 물론 26년은 아직 모르지만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기가 막히게 일치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 탈출하는 걸로 보고요. 일단 첫 번째는 바닥을 탈출하고 있다. 네, 요거는 받아들일 만한 것 같고, 그럼 두 번째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요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금 사도 바닥권에서 매우 잘 사는 거는 확실하거든요. 앞으로는 얼마만큼의 큰 상승이 나타나게 될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사이클 이론대로 간다. 요럴 때는 어떻게 될지. 두 번째는 탈 사이클이 됐을 때 요렇게는 어떻게 될지, 요거 두 가지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클대로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거부터 살펴보죠. 2014년 거는 아까 안 보긴 했는데 비슷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도 저점이고 여기도 저점이죠. 어차피 둘이 비슷하니까, 만약에 요게 저점이라고 치면 여기서 반등을 했죠. 반등했고 요 지점을 넘어가는 순간이 되게 중요한 순간이 되겠죠. 그럼 여기를 넘어가면서 121선도 넘어갔죠. 그러면 매수 타이밍은 한 이쯤에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21선보다 위에 있긴 한데 보면은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뭐 그냥 말도 못하게 올랐습니다. 요때 가격이 312달러, 최고점은 19,000달러입니다. 무려 한 60배가 올랐어요. 60배. 로우 투 하이로 보겠습니다. 저점에서 고점까지 얼마나 올랐나. 여기서부터 한 300달러부터 시작해서 19,000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대략 60배 정도, 6000% 정도 상승을 했다.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최고점이 뭐 여기까지로 봐야 되니까 이때도 한 20배 올랐습니다. 여기를 통과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한다고 해도 수익이 충분히 많이 난다는 뜻이죠. 대략 한 69,000까지 올랐으니까 한 16배 정도? 16, 17배 정도? 그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1600%가 넘어갔죠. 이번 장이죠. 2025년까지. 이때는 대략 한 9배 정도, 그 정도 올랐거든요. 8배에서 9배. 그러면 처음에는 60배, 그 다음에는 한 17배, 그 다음에는 9배.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드는 게 좀 느껴지죠. 제 생각에는 이번에 한
4-5배 정도 보는 거는 좀 타당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최저점이 이미 나온 거라고 치면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 최저점은 8,900만 원이었습니다. 계산 편의상 그냥 9천만 원이라고 칠게요. 대략 한 4배에서 4.5배 요 정도 된다고 치면 뭐 반 정도 되는 거죠. 그럼 9천만 원 곱하기 4.5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4억 500만 원이 나오죠.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비트코인 4억 간다 뭐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이렇게 단순 계산을 해본 것도 로우 투 하이로 본 거죠. 이렇게 단순 계산을 해봐도 대략 한 4억 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만약에 8,900만 원으로 하면은 대략 딱 4억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이 정도 오를 거라는 또 다른 근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엘리엇 파동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만약에 1파, 2파, 3파, 4파, 5파 해서 임펄스 1파가 다 마무리가 됐다고 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파동. ABC 해서 여기가 2파라고 칠게요. 여기서부터 3파가 시작이죠. 근데 뭐 엄밀히 말하면 1, 2, 3, 4, 5 5파 연장파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저도 많이 헷갈렸는데 이게 너무 짧아서 찝찝했었거든요. 근데 5파 연장파라면 모든 게 다 깔끔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1파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ABC로 빠진 게 3-2파가 되겠죠. 그럼 이제부터 나올 거는 3-3파거든요. 엘리엇 파동의 기본 이론에 따르면 이게 임펄스거든요. 1, 2, 3, 4, 5. 보시면 3파가 제일 길죠. 잘못 그린 게 아니라 3파는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가장 깁니다. 그리고 3파가 1, 3, 5파 중에서 가장 짧을 순 없어요. 그러니까 높은 확률로 1파의 상승분보다 3파의 상승분이 더 큽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여기 최저점이 15,000달러입니다. 여기 최고점이 126,000달러고요. 그럼 단순히 계산을 해도 11만 달러 정도 올라갔죠. 그럼 3파는 이것보다 많이 올라가야 되죠. 여기가 저점이 6만 달러란 말이에요. 6만 달러부터 11만보다는 좀 커야 되니까 대략 한 15만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150K.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일단 210K가 되죠. 여기까지가 3-3파입니다. 그럼 또 3-4파가 나올 것이고 5파는 요 고점보다는 어찌됐든 높게 해서 끝나야 되거든요. 그럼 모르긴 몰라도 뭐 한 5만 달러 정도는 충분히 더 추가를 할 수 있겠죠. 얘네들을 다 더하면 대략 한 26만 달러 정도 됩니다. 어저께 제가 280K 정도를 말씀드렸고 요거를 산수를 하면은 한 4억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 봐도 충분히 4억 정도는 갈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언제 이게 된다는 소리냐 그런 말씀들도 많으셨는데 대략 기간을 따져보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간은 1파랑 3파랑 크게 차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이게 2022년 말이고요. 이게 2025년 말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하는데 대략 한 3년 걸렸죠. 그럼 이번에 상승하는 것도 대략 한 3년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현재 2026년이니까 2029년쯤에 빠르면 2028년이 될 수도 있고 늦어지면 2030년이 될 수 있지만 하여튼 이 정도 되면은 4억 정도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이미 한 1억 1,700만 원인데 물론 4억이면 4배 정도 되는 거니까 많이 오른 거긴 하죠. 하지만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10배가 넘게 올랐잖아요. 뭐 한 10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는 뭐 한 40배 정도 그 정도 오른 것 같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상승에 비하면은 사실 크게 안 오른 거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SK 하이닉스를 투자하는 것과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거 제가 느끼기에는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손익비가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국장도 뭐 투자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건 맞는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적당히 많이 오르는 게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랐죠. 네, 이런 차트를 보고 지금 164만 4천 원인데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건 진짜 진정한 야수의 심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손익비 측면에서도 그닥 뭐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에 댓글을 보면 국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상승률이 커서 그런 것 같긴 한데 4년 만에 4배 오를 수 있는 자산이란 건 폭발적인 성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타이밍에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건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증시도 되게 비싸요. 코스피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뭐 어마무시하게 오르고 있고 나스닥 또한 최고점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증시는 다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뭐 대만 증시, 한국 증시, 일본 증시, 미국 증시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다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때 사는 건 손익비가 별로 안 좋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들 사시기 편하게 다 빠져났거든요. 앞으로는 오르는 기쁨만 누릴 수 있도록 지금 같은 기회를 잡지 않으면 대체 비트코인을 언제 사겠습니까? 네이버에다가 고래 돈 공부라고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제가 오늘도 게시글을 많이 올려놨는데요. 작년에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갔잖아요. 저도 이거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대체 왜 이렇게 2025년에는 많이 못 올라갔나?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별로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2021년 최고점이 69,000달러잖아요. 2025년의 최고점은 126,000달러. 산수를 대충만 해봐도 2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요 정도 되면 한 14만 달러는 돼야 되는데 10%를 남겨놓고 꼬꾸라졌습니다. 되게 세게 꼬꾸라졌죠.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됩니다. 이제까지와 2025년의 모습은 사실 너무 많이 다릅니다. 일단 여기가 2025년의 모습이거든요. 여기는 2021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2021년에는 요만큼이었는데 2025년에는 뭐 부피도 되게 크고 어마무시한 양을 팔아 제꼈죠. 그러니까 매도 물량 자체가 무자비하게 많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024년에 요맘때죠. 독일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한 5만 개 정도 팔았거든요. 이때도 비트코인 가격 엄청 빠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5만 개를 팔아도 요 정도였는데 이때 매도한 물량이 엄청 많았어요. 매월입니다. 매월. 통털어서가 아니라 한 달에 4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400억 달러면 한 지금 가격으로 60조 정도 되고요. 1000억 달러면은 한 100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수익이 실현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매도 물량이 워낙 크니까 우리가 오지고래라고 보통 하는데 올드 갱스터 웨일스라고 하거든요. 초창기 고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비트코인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 팔면은 그게 조단입니다. 그렇게 팔아대끼니까 60조에서 100조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매달 수익 실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팔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11월부터는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그래서 진짜 하락한 이유는 우리가 다른 거 이것저것 찾는데 결국엔 매도 물량이 너무 많았다. 오지고래가 너무 많이 팔았다. 그게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래들은 이때 팔고 나간 게 막 10조, 5조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 지금 팔면 10조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더 키워갖고 100조 받아야겠습니까? 10억, 100억이 아닙니다. 10조, 100조입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큰 금액이잖아요. 오지고래가 한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파는 게 아니라 5만 개씩 팔고 막 그랬거든요. 이게 2025년 생각하면 매도 물량이 정말 어마무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단점이 아니라요. 손바뀜이 일어났잖아요. 가령 원래 오지고래가 만약에 1달러에 투자를 하고 있었다고 치면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12만 6천 달러에 요렇게 거래가 됐다고 치면 이 사람 평단은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한동안은 매도 물량이 대폭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익절하는 세력의 크기가 너무너무 많았다. 이게 2025년 전체거든요. 전체를 보면은 진짜 많죠. 2025년에는 고래들이 정말 많이 팔았다. 그래서 가격이 빠진 거다.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랐잖아요. 그리고 롱 포지션 가진 트레이더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다 미실현 손실입니다. 미실현 손실이 이렇게 컸었는데 선물 포지션 같은 거예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미실현 수익이 팔지 않은 평가 수익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현재 되게 많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악재거든요. 여기에 있는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은 아무래도 매도를 원하겠죠. 반대로 요럴 때는 그래서 차라리 기회가 됩니다. 요럴 때는 다들 숏을 잡고 있으니까 시세가 상승하면 다 청산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는 자리다. 그렇게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 리서처라는 이분이 쓰신 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여기가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대략 한 2016년부터 나왔는데 검은색이 2016년부터 비트코인 가격이고 파란색은 중앙은행의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은행의 유동성이 늘어날 때는 비트코인 시세 같이 늘어나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유동성이 많이 메말랐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2021년부터는 이때부터 불장이 막 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유동성이 떨어질 때 좀 비트코인 가격이 빠져야 정상이잖아요. 여기까지는 빠졌는데 희한하게
유동성은 줄어드는데 비트코인은 가격이 오르는 좀 특별한 장이 맞습니다. 네, 이때 이유는 아시죠? 여기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됐거든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벤트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금 같은 경우도 ETF가 출시되고 나서 7년 동안 되게 큰 폭의 상승을 했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치면 이제 한 2년 좀 넘었거든요. 2년하고 4개월 되는데 앞으로 2, 3년 정도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는 물론 SK 하이닉스를 예로 들긴 했는데요. 골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골드가 사실 진짜 무거운 상품이거든요. 금이 여기에서 물론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른 것도 대단한 거긴 한데 어마무시하게 올랐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엄청난 상승이 보여집니다. 골드 같은 경우만 해도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ETF가 출시되고 나서 요즘에 ETF가 출시가 됐거든요. 물론 ETF 출시되고 나서 단기적으로도 크게 올랐지만 시간을 좀 두고 나서 이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4억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언제 10억 되냐?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때 나왔습니다. 이때. 비트코인 현물 ETF 나오고 상승하고 조정까지 다 나왔거든요. 이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한 개 갖고 있으시다면 0.2개, 0.3개, 그러니까 20%에서 30% 정도는 익절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좀 장기 보유하시면서 꼭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